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오늘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중국 공산당의 한반도 전략은 완전히 자기 모순과 파산입니다. 이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북을 핵 미사일 도발 대행업체로 키운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면 북에 대한 중국의 장기적 전략적 이익은 뭐냐면 이게 자기의 군사지정학적 영향권 아래에 있으면서 안정된 군사적 완충지대로 남아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거를 핵미사일 도발 대행업체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급속한 위기증폭 도화선이 되고 핵과 미사일을 비축하면 비축할수록 로그, 그러니까 중국말도 안 듣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으로 변해가요. 형님 왜 이래? 이거 나도 생각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핵 있잖아. 형 왜 그래? 뭐 형이 줬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 아무튼 내 땅에 있고 내가 단추 갖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운명, 지정학적 운명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거 제가 한번 그려드렸었죠. 이게 얄타 회담 때는 다 이렇게 소련이 먹게 돼 있었던 거예요. 한반도 전체를. 그러다가 원폭이 떨어지고 나서 반도의 남쪽을 건져냈지. 그래서 그 구조가 이제 6.25를 거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이 미국의 제1도련 바깥에 있지만 미군이 주둔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1도련 바깥의 전초기지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일궈낸 거예요. 또 그 상황을 우리가 원했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제1도련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여기 미군 와 있어라. 안 그러면 우리 휴전 인정 못 해. 그게 우남 이승만의 선택이고 맞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상태로 갔다가 이제 지금 한미일 삼각체제 및 워싱턴 선언에 의해서 이게 뭘로 바뀐 거냐면 이제 우리가 제1도련의 핵심 주춧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1도련 바깥에 있는 전초기지가 아니라 제1도련 안에 있는 핵심 주춧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면은 미국이 핵무기 쏘겠다. 제가 아까 레귤러란 단어 기억해 달라 그랬잖아요. 거의 상시적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귤러 스튜던트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다 가다 하는 청강생 혹은 과목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풀로 학생으로서 등록하는 사람이잖아. 파트 학생이 아니라 풀 학생이잖아. 청강생이 아니라. 레귤러 아미 그러면 상비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상시적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시 대기 상태. 그래서 우리 워싱턴 선언에 보면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 대한민국의 그 인근의 regular visibility, 그러니까 상시적 현시 상태, 상시적으로 야 물 밖에 나와 그러면 언제든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상태. 그 얘기예요. 그게 regular visibility. 여기 지금 공격원잠이랑 공격원잠 SSN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원잠 SSBN하고 이 주위에 두세 대 와 있을 거예요. 항상. 거기 박힌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regular visibility. 공격원잠 며칠 전에 미주리호 물 위에 떠올랐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핵 탄도미사일 발사 원잠도 한 대쯤 떠올라서 이제 부산항인가 어딘가 들어올 거예요. 들어온다 그랬잖아. 원래 남의 나라에 그렇게 물 위에 떠올라 갖고 안 들어와요, 그거. 어디 있는지 몰라야 되는 애니까. 14척밖에 없고 전 세계에. 어느 한순간에 한 서너 척밖에 운영 안 되고 있는 애인데. 여기 와 있다는 얘기라고. 그 중에 4분의 1 내지 절반이. 그러니까 우리가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삼각체제에서 우리가 이제 제1도련의 핵심 주춧돌이 된 거예요. 제1도련 바깥에 있는 전초기지로부터. 예, 그런 거죠, 이게.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났어? 중국 애들이 북을 핵과 미사일로 중무장시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것도 우크라 전쟁 터지면서. 이게 중국은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미치광이 같은 전략을 안 했어야지. 북을 아예 손을 떼든지 아니면 북을 안정된 군사적 완충지대, 얌전한 개혁 성향으로 길러가 줬어야 되지.
그거 못한 거죠, 이걸.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서 손을 떼면 북의 핵미사일에 뒷배하는 데서 이제 야, 너 핵미사일 내려놔 다시 좀. 반품. 그러니까 북의 핵미사일을 중국이 반품받으면 쉽게 말하면 시진핑의 실패를 바라는 집단 및 인민해방군의 포위당해서 개망신해요. 몰려 정치적 위기가 와.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은 저는 저게 김정은 체제라기보다 영정파리 카르텔이라고 보거든. 김정은의 얼굴 뒤에는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있는 애잖아. 저 김일성 초상화 저 영정파리 내세우고 그 뒤에 지금 김영철이니 누구니 해서 무시무시한 노인네들이 70대 노인네들이 꽉 어떤 카르텔 짜고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김정은이나 김여정은 그거 컨트롤 못해. 그 배우야. 살아있는 배우인지 대역 배우인지조차도 모르겠어. 의미도 없어. 그게 진짜 김정은이든 대역 배우 김정은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이제 그 나이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4년 후배, 김영철이가 김정일이의 4, 5년 후배 아닙니까? 김정일이가 지금 살았으면 만으로 81쯤 돼요. 80쯤 돼요, 만으로. 그러면 김영철이가 그 4년 후면 만으로 76세야. 그러면 지금 그 세대거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그 3대 혁명 소조 만들고 막 그 60년대에 막 치고 올라갈 때 자기 김일성 대학 후배들 데리고 그 후배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 그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 노인네들이 카르텔을 짜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북한 지금 체제 성격이. 그러면 저는 그걸 영정파리 카르텔이라고 보죠. 앞에 영정 세워놓고 김일성 영정, 그 영정 떠매가고 있는 건 살은 김정은인지 대역 김정은인지 김정은이 이제 상주 영정 떠매가라 그러고 그 뒤에서 딱 발장 끼고서 권력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 이 카르텔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중국이 핵미사일 반품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국가체제를 미국에 매각하죠. 그러면 중국이 거꾸로 북의 핵미사일 놀이를 그 뒷배 놀이를 계속한다면 너희 아까 나오잖아요. 블링켄 얘기, 윤석열 대통령 얘기. 그거 좀 막으려니까 왜 안 막어? 그러고 한미일 삼각체제 및 한국 국방력이 급증하죠. 한국의 그 상호 근접 독침, 상호 공멸 독침이 급증한다고 이게 파워가. 뿐만 아니죠. 중국의 핵전력, 미국으로 향하는 핵전력을 거의 많이 무력화시키는 세계 유례 없는 한미일 콜라보 MD, 한미일 합동 미사일 디펜스가 들어오고 발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우주군이 세계 유일하게 파견 나와 있는 국가가 여기죠.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북을 주구장창 갖고 갈 수 있냐? 갖고 가지 못해. 왜? 아까 이런 거 있어서 북한 급표 사태 때 손발이 묶인다고. 힘이 자꾸 기울어져 가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 왜 힘이 기울어져 가냐. 우리는 현상 유지가 유리한 데거든. 현상 유지가 유리한 데는요. 이 머리가 바보가 아니면 이겨요. 그쪽이. 근데 전략을 현실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의 역동성을 보면 우리가 현상 유지파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고급진 역동성을 갖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은 지금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전략 전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경제는 작살나고 있고 사회위기는 높아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북한은 그렇게 너희가 간다는 거죠. 우리 계속 이 상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한미일 콜라보 MD 체제 만들고 계속 치명적인 무기 갖다 놓고 한국의 최근접 공멸 독침 무력 계속 쌓아 올라갈게.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이러고 이제 1년, 2년, 3년, 4년 가다 보면 판이 확 기우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그 현상 벌어지고 있다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 애들이 이게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 참. 그러니까 아무도 근본적인 조치를 못 취하는 상태예요. 시진핑 아니라 시진핑 할아버지도. 이게 시진핑이 이제 강성 블러핑이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좀 강성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시장에 발목이 꽉 잡혀 있는데 지가 어떻게 강성을 해? 굶어 죽으려고. 그런데 이제 강성 블러핑을 한다고 시진핑의 이제 이건 제 분석이 아니에요. 강성 블러핑이라는 용어는 Let's Real Talk라는 그 중국계 아주 깊은 코멘트를 하는 여자가 그 얘기를 해요. 블러핑이다, 이 여자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시진핑은 결국은 근본적인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이제 불화를 쳐가지고 그걸로 권력을 잡고 권력을 이용해서 황제화된 거예요. 세 가지 목표가 뭐냐. 우선 첫째, 중국 공산당의 절대 권력을 강화시켜주겠다. 이데올로기를 이제 쇼비니즘, 중국 배타적 민족주의 한쪽으로 불지르고 한쪽으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불지르고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되니까 지금 세계 질서, 미국 주도 세계 질서 갖고는 안 된다. 블링컨 만나서도 네, 우리 지구는 말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공존과 같은 발전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안 된다 이거지. 요번에 블링컨한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쪽에서 민부와 민간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 공산당 절대 권력에 대한 이 도전 압력이 있다고요. 민간 압력을 해결하겠다. 국진 민퇴, 공동보유, 제로 코너라로 국민들한테 니들은 말이야, 당이 이렇게 딱 조치를 하면 2천만 명 사는 도시도 한순간에 감옥이 된다는 걸 뼛속에 새기고 살아야 돼. 그래야 착한 국민이 되고 착한 인민이 되는 거야.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잘 나갈 수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테크놀로지 도둑질해 오고 첨단 기술 도둑질해 오고 하면 우리가 중국 제조 2025, 2025년이 되면 우리가 세계에서 테크놀로지 최강국이 됩니다. 이러고서 구라를 치고서 이걸 해온 거예요. 이게 시진핑의 3대 공약이에요. 3대 구라 약속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중국 공산당의 절대 권력을 유지한다는 저 안에서 저게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한 적대성, 강성이 나오는 거고요. 이 민간의 힘이 쌓이는 것을 그래서 공산당 절대 권력의 도전을 꺾어버리겠다는 데서 투자자의 입장, 외부 투자자의 입장, 외부 경제 입장에서 보면, 경제 주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을 수 없는, 신용할 수 없는, 리스크가 큰,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잘 나갈 수 있다 그러고 여기저기 이제 도둑질하고, 영업비밀 도둑질하고 테크놀로지 도둑질하니까 저거는 첨단 기술에서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나가면 시진핑이 스스로 양날의 칼을 자초한 거예요. 시진핑이 어떤 양날의 칼을 받고 있는지 그거 제 얘기 아닙니다. 아까 언급한 이 양날의 칼이 이거예요. 온건파 담론으로도 칼을 맞고요. 강경 또라이 군사 도발로도 칼을 맞아요. 지금 바이든 얘기 보세요. 야, 너 네 아래 인민해방군이 무슨 짓 하는지 너 알기나 하냐? 그러고 네가 독재자 맞아, 임마? 바이든 얘기 그거거든요. 블링컨 얘기도 그거잖아. 그렇게 이상한 또라이 같은 도발 때문에 이게 심각한 군사 충돌로 가면 이거 어떡하려고? 야, 너 제대로 관리도 못하는 것 같은데 군대와 군대 사이에 소통 라인이나 깔자. 이제 강경 또라이 도발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저도 그때 슬쩍 얘기하지 않았나? 풍선 띄웠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거 진핑이 모르겠던 거다.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저도 보고 있는 게 있으니까. 저거 인민해방군 내에 강경 또라이들이 저지른 일이다. 지금 바이든이 똑같은 얘기 하잖아. 저거 인민해방군 내에 진핑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일이다. 강경 또라이들이 저질른 일이다. 그러놓고 야 진핑아 너 네가 독재자라고 하면서 네 인민해방군이나 제대로 관리나 되고 있는 거냐? 독재하려면 좀 똑바로 하라고 바이든이 진핑이한테 한 수 가르쳐 준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강경 또라이들 입장에서는 상황을 충돌로 몰고 가면
중국이 제대로 충돌을 못하고 중간에 시진핑이 개망신하니까 권력이 굉장히 약화되겠지. 또 온건 현실파 담론은 야, 그 시주석 말이야. 그 저기 무슨 뭐 대만을 침공한다는데 그거 다 몽상이야. 대만 침공하면 한국 서해, 한반도 서해, 남중국해, 인도 국경까지 그 네 군데서 전선 터져. 우리 폭망하는 거야. 야, 그거 무슨 뭐 경제 잘 나간다 그러는데 보니까 뭐 지방정부 부채가 어마무시하구만. 거기서 물론 이제 60조 위안, 그러니까 10조 달러, 60조 위안, 그러니까 6조 달러 정도 얘기했지만, 그거 뭐 누구나 다 알죠. 정부가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 23조 달러거든요. 우리로 치면 거의 3경원 정도 될 거예요, 저게. 지방정부 부채만. 그 다음에 또 요새 이제 뭐 풍미한 게 그거잖아요. 인터넷에서. 그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야, 북한 걔들 남한의 말이야. 그 한국에 그 잽이 안 돼, 그거 그냥 밟혀 죽는 거야, 군사력. 우리 걔들한테 그 핵미사일 맡겨갖고 그 불장난한 거, 그거 잘못한 거야. 이런 얘기가 온전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온건담론으로. 그러면 이 인민해방군의 강경또라이하고 온건담론은 원수 같죠? 이거 절대 원수 아닙니다. 냉혹한 게임에선. 입장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칼이 누구를 향하냐가 중요해요. 입장은 언제든지 바꿔요. 권력 게임하는, 이런 종류 게임하는 애들은. 입장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칼이 누구를 향하냐가 중요한 거야. 온건 현실 담론도 시진핑을 겨냥하고, 강경또라이도 시진핑 겨냥하는 거거든. 너 임마 그 주둥이만 털지 말고 빨리 도발해, 임마. 미국이랑 한판 붙었다가 독박 쓰는 건 시진핑이지. 시진핑 겨냥하는 거야, 저거. 양쪽에서 칼을 맞은 거라. 이게 왜 그러냐면 시진핑이 비현실적인 강경 블러핑을 해서 이 꼴이 된 거야. 강경파는 야, 너 입으로 털었잖아. 입으로 턴 대로 발걸음 움직여야지 하고 치는 거고, 온건 담론 쪽은 야, 너 이때까지 입으로 털면서 뭐 중국몽 어쩌고 한 거 다 그 구라 아니야. 이렇게 고백해 하면서 치는 거고. 그래서 시진핑이 양날의 칼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게. 참. 보고 있으면 거의 삼국지야, 삼국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시진핑이 권력 어떻게 잡았냐. 제가 중국 공산당의 절대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계속적인 발전을 계속해서 제가 물꼬를 트겠습니다. 제가 세계 질서를 뒤바꿔가지고 우리가 미국과 대등한 군사지정학 위치를 하게끔 그런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구라를 쳐갖고 지금 황제 권력을 구축한 거예요, 저게. 그런데 이 구라가 왜 먹혀들었나 봐야지. 사기꾼의 거의 사기거든요, 이거.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서 황제 권력을 구축한 거예요. 이 구라가 왜 먹혀들었나.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면, 담론에서 보면, 또 유튜브도 그래요. 중국은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진핑이가 다 망치고 있다.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저 체제가 내부 모순을 견디다 못해 시진핑의 구라빨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내부 모순은 어떤 식이든지 늦거나 빠르거나 계속 저렇게 심화돼 갈 수밖에 없었어. 그럼 근데 구조적 본질적 모순은 뭐냐? 커트킨이 얘기하잖아. 공산당 절대 권력 유지라는 것과 개혁 개방이라는 거는 서로 아구가 안 맞는다. 그래서 개혁 개방에 의해서 민부와 민간 기업과 이런 공산당 절대 권력의 그 장악력을 빠져나가는 흐름이 생기면 어느 순간에 그거 다 잘라버리고 다 탄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혁 개방 갔다가 다시 공산당 그 절대 권력 강화로 갔다가 개혁 개방 갔다가 절대 권력 강화로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 같으면 이게 갔다가 그 다음에는 왔다가 뻥 폭발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폭발이 한 침체해서 가라앉아버리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참, 우리 시진핑 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 왜 이렇게 염장을 지르고 다니는 거야. 야, 시원하게 옆에서 보면 참, 시원하긴 한데 이게 얼마나 염장 지르는 짓이에요. 지금 이제 베트남 가서 국빈 방문하는데 저 메시지가 뭐냐면, 자, 여기 와 보니까
이 나라들은 야 진핑아 여기 남중국해 네 거 아니라는데 그 얘기에 지금 저 메시지가 그거예요. 저 김여사랑 윤 대통령이 지금 남녀 듀엣으로 부르고 있는 이 나라는 네 거 아니라는데 남중국해 네 거 아니라는데 그 노래예요. 지금 둘이 부르고 있는 노래가 부창부수로 K-팝이지. 윤 대통령 부부의 K-팝이죠. 베트남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예, 그 K-팝의 모티브, 그 노래의 모티브 가락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경제협력, 다른 하나는 안보협력, 방산협력. 경제협력 205명, 210명의 경제사절단 이끌고 갔잖아. 이거 뭐예요? 야, 베트남 말이야. 당신들 국가 이번에 우리랑 잘 엮여서 지금 우리가 당신들 최대 투자했고 우리 기업들 열심히 하고 있잖아. 오케이. 우리 베트남을 말이지 중국 대체할 제조업 기지로 한번 급속 발전해 보자고. 1, 2. 다른 나라 쪽 보고. 야, 보고 계시죠? 방글라데시, 네, 필리핀, 인도, 네, 과테말라, 네, 다 보고 계시죠? 네, 보시다시피 한국이 뛰면은 모든 개도국이 급속하게 공업화되고 발전합니다. 넘버 2. 넘버 3 뭐냐? 보여? 중국에 그래도 뭐 기업이 많이 있다고요? 안 그래요. 베트남 와서 보세요. 우리가 뛰어서 같이 가니까 중국에서 그 저기 셴젠 그 저기 어디야 그 저기 동관 이런 데 있던 플라스틱 사출업체, 금형업체 그 다음에 그 저기 어디야 그 무슨 그 PCB 기판 만드는 업체, 조그만 전자회사, 여기 지금 다 우리 따라가지고 여기 베트남에 지금 중국 기업들, 그 중소기업들 빵빵한 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엔 중국 기업도 들어와요. 이게 그 넘버 3예요. 그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 시진핑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라고요, 지금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 다음 뿐만 아니죠. 김동관 부회장도 갔잖아, 한화에. 그러니까 중국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그거지. 근데 진핑이 하재 말이야. 남중국해는 우리 K무기를 중무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와서 만나보니까 너희 바다 아니라는데. 어떤 일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게들 지내지 그래. 좀 상식에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말이야. 내가 그 미국 사람들 용어 빌려서 표현해 줄게. 무력에 의한 급격한 현상 변경 우리 반대하거든. 무력에 의한 급격한 현상 변경 우리 반대한다. 변경 시도 우리 반대한다. 이 얘기잖아. 세계 모든 나라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뭐예요? 아, 반중반노? 예, 그거 요새 필요하게 됐거든요. 이 사람들 지금 해도가 확 돌아갔고요. 이거 완전히 태그로 중무장한 또라이라 무슨 짓 할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가성비가 배달의 민족, 예, 빨리빨리 국가번호 82번 괜히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빨리 민족이에요. 네, 친서방 나토 무기 필요하신 분 가성비가 우리한테 말씀만 하십시오. 이 메시지 아니에요. 자, 이러한 우리가 격변을 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가슴을 졸이면서 6월달 무역수지 경상수지를 보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계속 개선되는 효과, 지금 1월달에 무역수지 140 얼마였다가 5월까지 20억 달러로 낮아졌거든. 그러면 1월에서부터 2, 3, 4, 5, 4개월 사이에 무역수지가 그러니까 7분의 1로 줄은 거예요. 무역 적자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진다. 거의 똥똥 간다 혹은 또 흑자난다 6월에. 그러면 저는 일단 만세입니다. 일단 만세.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